손준희, 장재원의 원투펀치 259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럽 축구 시즌 정리를 저희가 3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첼시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리버풀 챔피언스리그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진희 위원님은 축하를 드릴 수가 없고 네, 심심한 위로를 조의를 표한. 뭐 예상했던 결과고요. 저는 희망 고문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리그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저희가 또 한 번 이제 시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럽 축구 이번 시즌 위너 5명 그리고 루저 5명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5명이 아니고 이거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됩니다. 팀도 된다는, 되고 팀 또는 선수로 무생물도 되는 거예요. 무생물도 돼요? 위너 이번 시즌 승리자 왠지 첼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나올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죠. 네, 위너 안토니오 콘테. 팀보다도 감독한테 그 위너 호칭을 달아주고 싶으신 거죠? 그거 콘테 감독을 하면 팀 팬 다 위너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38라운드 체제에서 첫 30승 고지를 달성하면서 우승을 한 아주 획기적인 시즌이 됐죠. 12팀을 1위 팀으로. 네, 쉬운 게 아닙니다. 5위 팀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네, 5위 팀은 내년에 잘하겠죠. 네. 그리고 영입도 아주 알토론 같이 다비드 루이스, 캉테, 알론소 영입한 선수들이 대부분 다 좋은 성과를 보여줬죠. 그리고 역시 3백 전 세계적인 3-4-3 운영의 3백 변화에 또 진원지 역할. 물었죠. 그리고 적절하게 또 선수단 정리까지 미켈, 이바노비치. 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올 시즌 유럽 축구 위너로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 베스트 5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네,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위너 5에 안토니오 콘테 있어요. 네. 안토니오 콘테. 프리미어리그 지도자는 처음이잖아요. 오자마자 리그 적응, 관찰 이런 거 필요 없이 초반에 사실 포메이션 변경 탁 하면서 최적의 상황을 찾아내서 우승시켰다. 이거는 안토니오 콘테라는 지도자의 위상과 명성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오 콘테의 어떤 신뢰도도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첼시가 앞으로는 또 이 콘테 감독을 좀 오래도록 지키려면 첼시도 좀 머리를 싸매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콘테 감독을 벌써부터도 지금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노리는 또 팀들도 생겼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활약이 독보적이었다라고 돈 더 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건데요. 네. 더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위너 리스트에 또 감독이 또 있나요? 두 분 중에? 저요? 없습니다. 저는 있으니까 제가 그럼 할게요. 지네딘 지단. 지네딘 지단 감독. 그러니까 사실 어떤 스쿼드의 덕을 좀 많이 보는 거 아니냐. 감독으로서는 여러 가지 용병술이라든가 어떤 전술이라든가 교체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역량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단 감독이 정말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명장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고하게 저는 증명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제 잘한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해볼까요? 호날두 선수를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시켜줬어요. 호날두 선수가 사실 그 로테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가서 최대한 많은 활약을 하고 또 골도 많이 넣기를 원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 선수를 적절하게 이제 휴식을 부여를 했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단 감독이 그만큼 호날두 같은 거대한 선수도 잘 다룰 수가 있고 최대한 그 합리적인 팀을 위한 방안을 호날두 선수에게 이해를 또 잘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단 감독의 팀을 인화를 시키고 또 선수들을 자신의 어떤 플랜대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아주 좋은 저는 자질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호날두 선수를 그렇게 하게 해서 결국 레알이 얻었던 이득이 뭐냐. 호날두 선수가 정말 중요한 경기, 중요한 상황,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골들을 아주 많이 터뜨리도록 해줬어요. 만약에 호날두 선수를 조금 더 불필요한 경기 같은데 더 많이 활용을 했다면 호날두 선수가 이럴 때 정말 이른바 기를 모아서 터트리는 그러한 게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성공에는 이 호날두 선수의 어떤 로테이션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단 감독의 공헌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물급 선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장악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장 의원님의 두 번째 위너는 누군가요? 저는 AS 모나코의 완벽한 부활. 지지난 시즌부터
바카요코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영입을 시작으로 해서요. 밑에서는 제르망이나 마샬이나 은바페 같은 유스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장을 했죠. 거기에 이제 마샬 같은 선수는 또 거액에 팔면서 또 자금도 확보를 했고, 네, 자금을 챙겼고, 지난 시즌엔 또 르마 선수를 영입을 했고, 올 시즌에는 시립의 맨디 선수, 또 글리크 선수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완벽히 이제 베스트 11 체제에 들어가면서 최고의 부활을 알리는 시즌이 됐다. 파리 상제르맹의 5시즌 연속 우승을 저지를 하고 무려 107득점으로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이룬 모나코의 완벽한 부활을 위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한유님 네. 들어볼까요? 이거 무생물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올 시즌 유럽 축구의 위너 영건 파워. 영파워. 영건 네, 파워요? 영건의 파워, 영건들의 힘. 영건. 이게 왜 그랬냐면은 네. 제가 이게 약간 꼼수입니다. 이게 왜 꼼수냐? 사실은 칭찬해야 될 팀들이 벌써 5팀이 넘어요. 네. 팀만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이렇게 영건 파워, 영파워 요걸로 해버리면 이 안에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네. 예, 제가 아주 정말 절묘한 저는 꼼수를 썼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거의 알파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생이 좀 꼼수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팀들은 모두 그 주전들 뛰는 선수들의 대체적인 평균 연령이 24살, 25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8, 9살 선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1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대단히 젊은 팀. 모나코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벤자민 맨디 선수, 그 킬리안 은바페 선수를 비롯해서 바카요코, 베르나르도 실바, 토마르마, 파비뉴 이런 선수들 다 젊은 선수들이죠. 예, 영파워로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 리그의 올 시즌 가장 칭찬해야 될 팀 중에 하나는 니스입니다. 니스가 3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는데 사실 프랑스 리그는 아시다시피 파리 생제르맹, 모나코 말고도 또 리옹이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릴 같은 팀도 있고 또 마르세유 같은 세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상 니스가 3위로 챔피언스 리그 따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박수를 많이 쳐줘야 될 일인데 이 팀에도 보면은 요한 카르디날, 말랑사르, 히카르두 페레이라, 다우베르트, 윌랑 시프리앙, 웽상 코지엘로 또 임대로 왔던 유네스 베란다라든가 발로텔리 선수 이런 선수들까지 이제 같이 잘 어우러지면서 루이시엥 파브르 감독이 니스의 3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끌었는데 이게요 니스가 옛날에 이제 1950년대에 우승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로피언 컵에 나갔던 거 이후에 최근 제도하에서는 이게 거의 처음 50몇 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라이프치히, 나비 케이타, 마르셀 자비처, 티모 베르너, 유스프 폴센, 베르나르두, 뭐 여기에 뭐 올리버 버크라든가 다비 젤케 등등 이제 교체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라이프치히가 역시 또 다들 아시다시피 젊은 영건들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의 클럽 역사상 첫 챔피언스 진출을 이룬 감독 율리안 나겔스만 87년생 감독이에요. 제 친구. 친구인가요? 제 친구. 아, 네. 87년생 감독 율리안 나겔스만이 이끄는데 87년생이에요? 저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나는 92년생인 줄 알았어. 아, 네. V세대. 네? 92학번인 줄 알았어. 아니 농담이에요. 이거 재밌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호펜하임의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낸 이 감독도 젊지만은 니클라스 쥐르레 선수 물론 바이에른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디엠 아미리 선수, 케렘 데미르바이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아주 20대 약관 20대 내지는 20대 아주 초반 선수들로서 이제 호펜하임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탈란타가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마지막 세리에 라운드에 따라서는 4위냐 5위냐가 이제 결정 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뛴 또 젊은 선수들이요. 프랑크 캐시에 선수라든가 마티아 칼다라 선수는 제가 다른 또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드레아 콘티 선수, 안드레아 페타냐 선수 그리고 중간에 인터밀란 갔습니다만 로베르토 갈리아르디니 선수도 여기 있었었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스피나졸라 선수 뭐 그리고 20대 한 중반 쪽으로 좀 가도 레모 프로일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까지 아주 젊은 스쿼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알레한드로 파푸 고메스 같은 또 베테랑이 잘 결합이 되면서 지안피에로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주 아탈란타의 최고의 시즌을 이끌었고 지금 유로파리그는 이미 따놨고 여기에 챔피언스리그를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직 결정이 좀 안 나 있는 상황까지 아탈란타가 왔고요. 아탈란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이죠.
토트넘도 역시 이 젊은 선수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도 아직 젊은 선수고 젊은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하면서 올 시즌 아스날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죠. 토트넘이 90년대 중반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모나코, 니스, 라이프치히, 호펜하임, 아탈란타, 나왔어요. 네. 토트넘까지 이것만 해도 지금 6팀이기 때문에 제가 꼼수를 써서 올 시즌의 위너는 영파워 팀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장 의원님은 이번에 간결하게 세 네. 번째 위너 발표해 주시죠. 저는 팀 아니면 선수로 네. 봤는데 역시 라이프치. 나왔었어요, 영건 예, 파워에. 저도 네. 다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호펜하임이나 다른 팀 얘기하려다 이제 대표적으로 라이프치 일단 분데스리가에서요. 네. 뭐 올 시즌에 승격하고 나서 돌풍을 일으킨 팀들 있죠. 알라베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알라베스, 라리가 알라베스 네. 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역시 대표적으로 라이프치히가 승격하자마자 돌풍의 팀으로 가장 위너로서 성공을 했다. 일단 이 팀은 뭐 지원도 많이 모기업에서 해줬고요. 모기업 레드불 있지 않습니까? 뭐 자매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짤츠부르크에서 뭐 나비 케이타나 뭐 이런 수들 또 지원도 아주 교류도 잘 이루어지면서 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라이프치 얘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술적인 운영 또 젊은 선수 영건들의 어떤 새로운 등장 뭐 여러 상황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를 리그 전체를 좀 긴장하게 한 효과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이제 빅리그에서 승격 팀이 뭐 심지어 바이른 뮌헨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일정 기간도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킨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승격 팀이요. 네, 그만큼 라이프치히는 대단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너로 꼽아주셨고요. 자, 한 의원님 이번에는 이번도 또 몰아서 네. 가지진 않겠죠? 뭔가요? 약간 꼼수가 있는데요. 계속 꼼수가 꼼수예요?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건 정말 일리가 있어요. 제가 영건 파워처럼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니고 예. 이건 정말 유명한 단어인데요. 예. 올 시즌의 승자 바스크입니다. 바스크 지방이요. 바스크 지방입니다. 예. 왜 그러냐? 라리가에 올 시즌 바스크 팀이 4팀이 있었는데요. 4팀이 모두 10등 안에 들었고요. 그것도 대부분 일리가 다 칭찬을 받았어요. 있네. 레알 소시에다드가 빌바오, 6위, 네. 아틀레틱 빌바오가 빌바오가 7위, 알라베스가 지금 아까 9위, 9위를 했어요. 예, 에이바르가 10위. 에이바르가 10위죠. 예, 정말 가장 작은 팀이 에이바르인데, 그래서 6, 7, 9, 10등을 했고 레알 소시에다드는 유로파리그 티켓 땄고요. 그리고 유로파리그 나머지 이제 한 장의 티켓이 있는데 알라베스 아니면은 빌바오가 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일리가 있죠. 설득력이 있어요. 예, 예, 바스크. 예, 예, 일리가 있죠. 바스크의 그러니까 위너. 코파 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하면은 티켓이 빌바오에게 가고요. 네. 알라베스가 이제 바르셀로나와 지금 결승 상대인데 알라베스가 우승을 하면 당연히 알라베스에게 가죠. 그래서 유로파리그 티켓은 어차피 바스크 팀 중에 하나에게 또 가게 돼 있고 에이바르까지도 정말 그 작은 팀이 계속 상위 지금 톱10 안에 지금 들고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 가장 승자 중에 하나는 저는 바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아까 거는 별로 지금 좋은 선택이라고 아까 거는 동의를 안 안 하시는 잡혔어요. 것 같아요. 안잡이라뇨. 네, 바스크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즌 승자는 바스크 지방의 팀들. 자, 장 의원님의 저의 네 위너는? 번째는 유벤투스입니다. 저는 유벤투스의 올 시즌 특히 기록 중에 가장 이제 인정받을 기록이 리그 홈 33연승.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기록입니다. 이게 사실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웠어요. 세리아에. 그리고 세리아의 최초의 리그 6시즌 연속 우승. 이것도 최초입니다. 네. 리그 6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시즌 연속 코파 이탈리아 우승.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세리아의 최초 기록을 3개를 달성을 해요. 네, 유벤투스가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가 아직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결승이요. 이거 또 이긴다면 이기면 3관왕. 네. 트래블이죠. 유벤투스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뭐 현재까지만 봐도 충분히. 네, 이건 뭐 위너 중에 위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록을 세웠던 유벤투스 네 번째 승자로 장 의원님 꼽아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자리만을 놓고 있습니다. 네. 한 의원님? 전 무생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UEFA 유로파 리그가 위너입니다. 무링요 감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유명한 팀이 네. 네. 사실 최근에 라리가 세비야가 계속 사실 엽기적인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3연속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비야가 계속 그 수혜를 입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왔었지만 근데 무링요 감독이요. 아예 리그를 버리고 막판에 이 유로파 리그에 올인해서 우리는 챔피언스리그로 가는 길은 이게 유일해.
그러면서 완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유로파리그로 몰아간 것이 저는 유로파리그의 값어치와 흥행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K리그에서도 FA컵을 우승하면은 AFC 챔피언스리그 바로 직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선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순위로 가는 것보다도 순위 맨 마지막 팀보다는 이거 우승해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를 무링요 감독이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유로파리그의 값어치가 정말 이제는 만인을 향해서 뭔가 이제 울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사실은요. 그 아스날 또 그렇게 대진 이상하게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스날 유로파리그로 가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도 있었거든요. 그럼 부담도 좀 덜하고 그리고 잘하면 그걸로 챔피언스리그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로파리그를 최선으로 잘 이용해서 유로파리그의 홍보에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자라기보다는 수혜자 느낌이 더 강한데요. 어쨌든 유로파리그가 이겼어요, 올 시즌에.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장현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위너 누구를 위너 뽑으셨나요? 포체티노와 아이들. 포체티노와 아이들. 위너입니다. 토트넘을 21년 만에 아스날보다 높은 순위로 올렸어요. 이게 이제 북런던 최고의 이제 잉글랜드의 라이벌 관계가 북런던 더비 아닙니까? 이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날 죄송합니다만. 그 아스날이 별로 그 라이벌이라고까지 그렇게 사실 인식 안 하던 기간도 있었어요. 한동안은. 어쨌든 그렇게 포체티노가 성과를 냈죠.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해리 케인 같은 경우도 득점왕에 오르면서 케빈 필립스 이후에 필립스 선수는 2000년 언저리죠. 거의 16, 17년 만에 잉글랜드 선수의 득점왕이 나왔죠. 해리 케인 선수. 또 그래서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고 역시 또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한국 방송이니까 우리 방송이니까. 한국 방송 아니더라도 충분히 꼽힐 만하지 않나요? 꼽힐 수 있죠. 기량도 뭐 가장 발전을 했고 포체티노의 아이들 중에서 이 차범근 감독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도 깼고 19골 기록을 깨고 21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베스트 11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에 아주 많은 성장과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위너를 우리가 뽑아봤고요. 이제 루저로 가야겠죠. 이번 시즌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팀, 선수 또는 무생물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 여기 무생물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스날. 아스날입니다. 그 아스날은 제가 사실 시즌 초반 시작하기 전부터도 올 시즌 아스날은 너무 현상 유지적인 그런 전력 보강, 그러니까 보강도 아니죠.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이 주변 다른 팀의 상황이라든가 또 사실상 현상 유지가 되려면은요. 지난 시즌에 했던 선수들이 올 시즌만큼은 해주고 거기서 뭐 약간의 공백 또 약간의 이제 현상 유지적 보완 뭐 이거라도 돼야 사실은 현상 유지가 되는데 저는 사실 외질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 똑같이 한다는 것도 보장이 없었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려대로 됐습니다. 아스날은 이러한 어떤 현상 유지적 시각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뭔가 경종을 정말 울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팬들의 목소리를 수뇌부도 들어야만 합니다. 저도 역시 아스날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넣을래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시즌이 들어가서는 아스날 팬들이 약간 박탈감을 또 느낄 거예요. 맨유까지 이제 챔피언스리그 가버리면서 일종의 지금 경쟁 구도인 6강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6팀 그래도 라이벌 팀들 아닙니까?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릴 겁니다. 그 팀들이 다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을 하는데 아스날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시즌 정도는 그러한 팬들의 좀 심리적 박탈감 이런 자존심 것도 많이 상하겠죠. 자존심 많이 상하죠. 그래서 그게 한 시즌 정도는 이제 흘러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잘 극복을 하려면 역시 한의원님 얘기대로 이제 팬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잘 듣고 정말 시즌을 잘 치러야겠죠. 근데 실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유로파리그 우승 아스날이 한 번쯤 했으면 하는 그것도 염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많지 않을 텐데 예전에 유에파컵 결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스날이 챔스에서 그때 중간에 떨어져서 이제 유에파컵으로 가서 이제 하잖아요. 갈라타사라이 게오르게 하지 선수가 있는 갈라타사라이와 했을 때 승부차기 가서 그때 수케르 선수가 실축하고 해가지고 그 유에파컵 우승을 승부차기로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에파컵 한번
이거는 챔스에 물론 나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에파컵 한번 노리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예전부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로파리그 지금은 보너스도 크겠다 한번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자 누구로 뽑아주셨나요? 이건 설명은 필요 없는데 웨인 루니 선수입니다. 네. 웨인 루니 선수가 물론 항상 잉글랜드가 이렇게 주장하던 선수 아닙니까? 포르투갈에 호날두가 있고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있어. 뭐 다른 나라엔 또 누가 있어? 우리는 루니가 있어. 항상 그 대열에서 설명이 되곤 했고 잉글랜드 사람들은 항상 오랜 기간 동안 세계 몇 대 선수 뭐 이럴 때 항상 루니 선수를 가장 자존심으로 생각을 했던 선수인데 그것에 비한다면 물론 나이가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도 좀 이 후반부가 지금 좋지 않은 실망스러운 올 시즌은 그 실망의 거의 정점에 다다른 듯한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도 루니 선수에 대한 본격적인 활용을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실 루니 선수의 여태까지의 잉글랜드에서의 어떤 위상이나 자존심이나 모든 여태까지 미디어의 주목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좀 허무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잉글랜드 이제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잉글랜드의 후학들도 이 잉글랜드 선수들이 잘한다는 선수들도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끝까지 정말 아주 화려하게 잘 마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정말 언론에서 각광 받은 것만큼 또 뭔가를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남기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지금 잉글랜드의 어린 선수들도 좀 루니 선수의 예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해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기량은 떨어지지만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조금 더 멋있게 은퇴를 향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니 선수가 이제 지금 31살인데요. 좀 자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만이라는 거는 요즘에 31살이면 사실 한창 뛰어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너무 타고난 본인의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거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급격한 하락세가 지금 올 시즌 특히 지난 시즌부터 서서히 찾아오면서 올 시즌에 급격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루니 선수가 기술적으로 테크니션은 아닙니다. 세밀한 선수는 아닙니다. 많이 뛰는 활동량이 또 장점인데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도 떨어지고 같이 덩달아 떨어지는 게 스피드입니다. 네. 루니 선수는 사실은 파워도 있고 많은 활동량이 있습니다만 스피드가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은 전성기를 보냈는데 이게 개인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땐. 선수들이 이제는 30 넘어서도 계속 활약하기 위해선 꾸준하게 자기 웨이트 트레이닝과 근력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훈련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관리가 돼야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피지컬적인 유지가 되는데 루니 선수 사실 벗으면 그렇게 근력이 많이 충분한 스타일은 아닌데도 완전히 마당새처럼 잘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장사형 성향인데 그런 선수들이 관리를 확실하게 안 하면 노쇠화가 좀 빨라지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만 루니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올 시즌에 그런 기미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사실 루니 선수가 제2의 도약을 다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가 이제부터 다시 어떻게 스타일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예전에 좋았던 모습을 찾는지 중요한 시즌 같아요. 네, 이번 시즌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한의원님이 루저 두 번째 루저로 꼽아주셨고요. 저도 있습니다. 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누군가요? 세 번째는 분데스리가로 가서 바이어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 네, 레버쿠젠이 12등을 했어요. 그런데 레버쿠젠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어떤 멤버의 클래스를 봤을 때는 사실 분데스리가에서 12등이면은 레버쿠젠에게는 좀 너무 안 좋은 성적이죠. 그래서 슈미트 감독도 중간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이푼 감독 들어왔지만 사실 독일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타이푼 감독 들어왔을 때 매우 실망했죠. 왜냐하면 타이푼이라는 감독이 옛날에 스페인 리그 뛰던 선수 출신인데 이 독일에서 지도자로서 뭔가 좋은 평가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슈미트 감독 내보내고 아무리 임시라지만 임시로 들어오는 감독이 좀 너무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레버쿠젠이 좀 안 좋은 시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인들은 있을 겁니다. 뭐 라스벤더 선수라든가 조나단 타 선수라든가 부상 기간이 길었던 선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드라고비치 같이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영입인데
수비로 막상 또 이제 기용을 하니까는 또 기대치에 또 한참 미달이에요. 여기에 뭐 차라노글루 선수 아시다시피 FIFA 징계가 또 중간에 있었죠. 벨라라비 선수가 또 초반에 장기적인 부상으로 한동안 이제 팀을 비웠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벨라라비 선수가 어떤 측면에서의 파괴력 살려주는 데 있어서는 레버쿠젠의 아주 핵심적인 존재인데 레버쿠젠의 전체 스타일이 벨라라비의 공백으로 인해서 또 제대로 살아나질 못했었고 또 치차리토 같은 선수는 또 페널티킥을 또 많이 놓쳤던 시즌이에요. 그래서 페널티킥 실축 같은 것 등등을 비롯해서 뭐 부상에다가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최종 성적이 12위라는 것은 전체적인 레버쿠젠이 갖고 있는 멤버들의 클래스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실패한 시즌이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는 대표적 루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의원님은요? 저도 분데스리가에서 사실 근데 약간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첼시도 10등을 했었고, 네. 근데 뭐 그 다음에 다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레버쿠젠도 12등이면 네. 괜찮다. 다음 수 시즌을 있다. 노려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보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녹화를 목요일 날 하는데 이 팀이 지금 강등 위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죠. 네. 그래도 볼프스부르크가 강등을 당할 팀은 아니다.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요일 녹화인데 내일 새벽에 이 브라운슈바이크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러요.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볼프스부르크의 이러한 지금 강등 위기는 좀 충격적이지 않나. 일단 승강 플레이오프 나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 시즌에 좋은 선수들도 많습니다만 역시 이제 부상자들이 중간중간에 특히 수비진에 섞이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진 이제 경우들이 있었고요. 마리오 고메즈 같은 공격수들이 후반기에 터져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이적 선수들 공백이 조금씩 느껴지긴 했습니다. 칼리지우리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그 지난 시즌도 박지성 같이 막 여러 역할들을 수행해주고 그런 선수들도 좀 잘 보이질 않고 또 보낸 선수는 거기 가서 잘하고 있어요. 또 바스토스트 같은 선수는 스포팅 리스본 가고 골 엄청나게 또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상 보내고 나니까 이런 선수들이 아쉽죠. 왜 그러냐면 이 마리오 고메즈가 후반기에 터졌거든요. 전반기에는 계속 또 득점에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격, 수비는 또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기대만한 활약을 못하는 데다가 부상까지 같이 겹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습니다. 혹자들에겐 뭐 볼프스부르크가 해도 중하위권 팀일 때도 꽤 있으니까 뭐 그렇게 충격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팀이 사실 강등을 당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루저이지 않나 현재 상황을 볼 때. 그래서 볼프스부르크의 충격적인 승강 플레이오프행.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레버쿠젠 두 분께서 뽑아주셨고요. 자, 네 번째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네, 인터밀란입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시즌이에요. 아까 잘했던 팀 중에서는 아탈란타 얘기도 했는데 뭐 아탈란타보다는 뭐 당연히 미치고요. 그리고 AC 밀란은 그래도 유로파리그 티켓권에 턱걸이를 했어요. 근데 인터밀란은 거기에도 사실 지금 미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 만치니 감독을 작년 여름에 내보내면서 기대해 주었던 프랑크 데브루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 시점 자체도 조금 늦었어요. 이 감독 교체의 시점 자체가 조금 늦으면서 이 스쿼드 자체를 데브루 감독이 좀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좀 없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브루 감독이 사실 84일 만에 경질되거든요. 감독 취임 84일 만에 프랑크 데브루가 팀을 나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피올리 감독이 와서 한동안은 8연승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즌을 못 마치고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까지도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독 네, 인터밀란은 이 어려움이 사실 그 무리뉴 감독이 전설적으로 그 트랩을 한 이후에 그 뒤로 지금 감독이 얼마나 또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올 시즌에도 그 난맥상이 지속이 됐었고 선수들도 이제 문제가 많죠. 선수들도 일단 팀이 하나로 잘 엮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이제 불화를 일으켰던 선수들도 있고 또 이카르디 같은 선수는 또 팬들과도 심지어 불화를 일으켰던 이카르디 골 없었으면 사실 뭐 2순위도 어렵기는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은 사실 인터밀란이 돈이 없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같은 돈을 투자를 해도 뭔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 예전에 잘 쓰시던 표현을 제가 빌자면 약간 어중간한 선수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뭔가 정말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그 도약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실 인터밀란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 보면은 다 그 나라의 전현 대표 선수들로 다 가득 차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뭔가 확실하지가 않고 전술적 컨셉도 확실하지 못한 상황, 지도자도 계속 자주 바뀌는 어떤 난맥상, 뭐 팀 선수들의 어떤 멘탈에도 문제, 뭐 이런저런 것이 모두 결부가 되면서 인터밀란은 올 시즌에도 AC 밀란도 뭐 지금 충분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결국은 못한 성적으로서 또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는 것.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 의원님. 저 한의원님이랑 똑같아요. 아, 인터밀란이에요? 예. 특히 그 중에서도 가브리엘 바르보사, 네, 일명 가비골이라고 부르는 3천만 유로를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3천만 유로면 얼마입니까? 네, 엄청난 이적료인데 선발을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교체로만 9경기를 리그에서 뛰었어요. 같은 뭐 브라질의 비슷한 연령대 가브리엘 제수스 같은 경우는 맨시티에서 부상 때문에 못 뛰었지만 가브리엘 바르보사가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돈 많이 주고 데려와서 활용을 못하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인터밀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네. 이제 가브리엘 바르보사 정도만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씩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네. 자, 여태까지는 두 분이 거의 의견이 루저는 일치했다고 루저는 뭐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분데스리가 하나 갈린 거 팀만 말고는. 갈렸고 네. 똑같네요. 자, 마지막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먼저 하시죠. 네, 이번에. 마지막은 팀인가요? 사람인가요? 마지막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네. 데이빗 모이스 감독입니다. 네, 다르네요. 예, 네. 썬더랜드 최하위로 이제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이스 감독이 이제 완전히 루저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나 해서 뽑았어요.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우나이 에메리 감독입니다. 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아니 파리 생제르맹은요 이렇게 리그 우승도 허무하게 내줘서는 안 되는 팀이에요. 프랑스 리그에서 여태까지 뭐 로랑 블랑 감독의 전술적인 면모에도 사실 팬들이 불만이 좀 있었는데,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아예 지금 실적상으로도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사실 올 시즌 처음 시작할 때 뭐 질라탄 선수도 좀 빠지고 약간의 그 선수 진용에 있어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 예년보다는 조금 이제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름 이적 시장에 뭐 선수들을 안 데려온 것도 아니고, 또 카바니 선수는 카바니 선수대로 질라탄 없으니까는 오히려 또 득점포라든가 또 자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코에게도 허무하게 내주고, 또 프랑스 리그 안에서의 모나코나 니스를 상대했던 경기들이나, 그리고 밖에 나와서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걸 치렀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중요한 또 고비고비 경기마다 그 고비를 또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 에메리 감독이 세비야에 있을 때도 사실은 세비야의 전무후무한 그 유로파리그 3연패를 이끌어서 물론 잘하는 감독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리그 운영에 또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강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뭔가 좀 움츠러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게임을 그르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스쿼드를 가지고서 프랑스 리그에서 그 단점이 부각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 에메리 감독으로서는 여태까지 세비야에서 쌓아놓은 거 지금 와르르 실패하고 있는 그런 지금 곡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지금 에메리 감독이 그대로 지휘봉을 잡을지 안 잡을지도 저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계속 PSG 감독을 한다면 정말 다음 시즌은 에메리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위너와 루저 리스트로 이번 시즌 유럽 축구를 결산을 해봤습니다. 팀도 있었고요. 또 결산 또 계속 할 거잖아요. 계속 할 겁니다. 네. 자,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유럽 축구 결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지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